트럼프가 미국 증시가 이제 종료 후에 이란의 이제 보석이라고 하는 하르그 섬을 폭격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장중에 그랬거나 시장이 열린 상태에서 그랬으면 증시는 또 크게 흔들렸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트럼프도 증시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하르그 섬에 있는 원유 생산 시설은 폭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 원유 생산 시설을 많이 폭격을 하고 했으면 완전 개싸움 되는 거죠, 개싸움. 이제 이란은 그동안 좀 봐줬던 중동 6개국 이제 산유국들의 이제 생산 시설을 공격을 하게 되면, 현재 이제 배럴당 유가가 110달러까지 올라갔었는데 현재까지의 악재를 다 반영한 금액이거든요. 현재 상태에서는 여기서 더 올라가기는 좀 힘들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이제 개싸움이 되면 정말 그때는 이제 지옥의 끝으로 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져요. 서로 상당히 중요한 곳이죠. 이란은 이제 여기서 모든 유일하게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출구가 여기인데, 이것마저 하면 이란은 완전 기득권자들은 다 굶어 죽지 않겠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되게 위험한 상황이 되니까 이 선은 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우디는 좀 증산을 하고 있죠. 그나마 좀 안정된 소식인데, 이게 이제 여기가 사우디죠. 여기가 이제 이란이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죠. 여기가 호르무즈 해협이고, 여기가 이제 홍해입니다. 여기가 이제 후티 반군이 있는 홍해고, 여기에 사우디에 석유 터미널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수에즈 운하죠. 수에즈 운하. 여기로 지금 현재 하루에 500만 배럴이 증산이 되면서 이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유가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소식으로 보여지고, 또 이란의 이제 모즈타파 하메네이가 자기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이란의 새로운 수장이 되는데, 이 사람은 이제 복수의 화신이지 않습니까? 복수의 화신. 아버지 어머니 죽었고, 거기다가 자기 와이프도 죽고, 거기다 아들까지 죽었으니 복수의 화신인데, 중요한 건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돈이 많다는 거죠. 이란 반정부 시전에 이제 3억 달러의 가상자산을 두바이로 옮겼던 사건도 있었고, 또 아야톨라 하메네이 재산 1000억 달러에서 한 2000억 달러 정도 되는, 우리나라 돈 한 300조 원 정도의 돈을 이제 상속을 받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중요한 것은 아무런 이제 정치적인 신념, 그리고 신에 대한 어떤 신념, 이런 게 있어도 돈이 많은 애들은 이걸 지키고 싶어 합니다. 오히려 이제 겉으로 보면 굉장히 강경파로 보일 수 있는데, 이런 애들이 오히려 미국과 화해하고 어떤 대화의 장을 여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살짝 희망 회로를 한번 돌려봅니다. 이제 장중에 이제 모든 종목들이 다 뭐 박살나고 막 그랬던 건 아니고, 올라가는 종목은 또 그대로 올라갔어요. 원유가 이제 문제가 이제 급등을 하고 문제가 되면은 이제 태양광, 그렇죠? 그리고 원전, 재생에너지 뭐 이제 이런 쪽으로 관심을 받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원전이면 또 건설주도 같이 엮여 있고, 그리고 이제 아무리 이제 전쟁이 나도 전쟁에 의해서 종목이 끝없이 이렇게 하락하는 적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쟁은 항상 좀만 지나면 다시 올랐거든요. 항상 그 패턴을 반복됐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뭐 매도 시점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종목이 여기서 많이 물렸어요. 하락했다 다시 올라온다. 이럴 때는 원금 회수 전략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미국의 이제 사모펀드 대출 부실화가 이제 눈에 이제 가시적으로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현금 확보도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보여져요. 현금 확보 꼭 하시고, 올라오면 절반이라도 매도하면서 비중 축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징주로 보면은 폴라리스 오피스가 이제 상한가를 갔고요. 폴라리스 AI도 마찬가지. 폴라리스 AI 파마. 이제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알래스카 관련주에 LNG 알래스카 관련주로 좀 올라왔었고, RF 시스템즈는 청궁2 있죠. 청궁2 관련주로 움직였고,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은 뭐 원전 관련주로 움직였고, 거기다 약간 재건주도 살짝 껴있습니다. 현대건설, GS건설은.
수산 인더스트리는 우리가 이제 관심 종목이기도 한데 여기서 관심 종목을 넣었었죠. 그리고 이렇게 떨어질 때 매도 금지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매도 금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일정 부분 좀 고민이죠. 이럴 때는 야 이거 수익 챙겨야 되나 아니면 버텨야 되나 이럴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절반만 가지고 가라. 불안하면 한 이 정도 올라가면 그때 한번 불타기 한번 하고 떨어져도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으면 수익권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전략도 괜찮을 것 같고 한정기술도 우리 이제 관심 종목이죠. 한정기술은 뭐 여기서부터 이제 관심 종목 했고 많이 올라왔죠. 현재는 21선 추세를 유지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고유가 시대일 때는 당연히 이제 원전도 그렇고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G2 파워도 그리고 보성 파워텍도 그리고 OCI 홀딩스 태양광 알려주죠. 다스코는 이제 7천억 규모의 이제 장흥 태양광 발전 사업 요거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장중에 뭐 19%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뜨기 시작하면 이 종목이 그냥 바로 죽지는 않아요. 죽지는 않고 늘림목 좋다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JC케미칼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 관련주고요. 경농, 조비, 미래생명자원, 효성 OMB 이 종목들은 이제 비료 관련주인데요. 비료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가지고 이 요소가 비료 원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게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2배가량 떴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트럼프의 주 지지층들이 농부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상당히 지금 불만이 많은 거예요. 믿고 뭐 좋아진다며. 근데 비료값이 엄청나게 올라버리니까 트럼프도 현재 좀 불안한 모습이에요. 자기 이제 지지층이 이제 떨어져 나갈까봐. 만약에 이제 이런 종목은 해지 종목으로 관심을 가져야죠. 해지. 이란이 뭐 생산 시설을 더 강하게 공격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이 종목은 다시 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시 종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지난 관심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매수하는 거래량이 좀 많이 줄어들고 있죠. 그쵸? 점점 줄고 있어요. 이렇게 거래량이 줄면서 이런 양봉 나오는 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항상 이런 곳에서 대응은 와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막 사는 게 아닙니다. 종전이 되고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이 된다고 하면은 이렇게 바뀔 수 있죠. 그러면 이때 사는 거예요. 이때. 야 고수는 뭔 소리야. 이렇게 떨어질 때 야수의 심장으로 이런 데 사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먹어야 고수 아니냐. 근데 대부분 보면은 여기서 샀던 사람은 이렇게 올라오죠. 이런 양봉 나오죠. 대부분 팝니다. 대부분 팔고 이런 양봉이 나온 상태에서 산 사람은 더 올라가도 버틸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심리적인 영향이 크죠. 자기의 이제 수익을 확정하려고 하는 확정 수익 이 작용이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샀는데 이렇게 한번 보고 또 샀는데 이렇게 떨어지면 이 상승해서 얻었던 것보다 하락해서 잃었던 것보다 상승해서 손실이 줄어들 때 아픔이 더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되고 전쟁이 종식이 된다든지 하는 그런 재료가 나오면 사는 것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절대 늦지 않아요. SK하이닉스, 현대차 21선을 좀 이탈한 모습이에요. 그쵸? 기아도 21선 이탈, LG에너지솔루션은 5분의 1 우리 갖고 있어요. 펄어비스는 붉은 사막이 봤는데 아직 이제 출시는 안 됐거든요. 출시는 안 됐고 그런데 이제 사전 베타 운영하는 걸 보니까 이 우리나라 게임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퀄리티가 높고 정말 이렇게 딱 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상당히 괜찮은 게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사전 예약 판매를 좀 있으면 이제 하고 이제 오픈을 할 건데 제가 보기에도 좀 관심이 좀 많이 갑니다. HK 이노웨인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종목은 추면은 못하죠. 추면은 못하고 그렇지만 시장이 바뀌면 언제든지 갑자기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졌다고 보여져요. 뭐 LS 머티리얼즈는 좀 힘들게 올라왔습니다. 힘들게 올라왔고 우리가 이제 관심 종목 넣었을 때가
이 구간이었죠. 이 구간이었고 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21선 이탈을 했을 때 갑자기 떨어졌을 때 좀 버텼던 분들은 수익을 냈을 거라고 좀 보여져요. BMT도 올라왔죠. 올라왔고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는 추세에 완전히 꺾였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매도할 수는 없어요. OCI 잘 올라오고 있고 좀 떨어져서 이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유가가 너무 뛰니까 태양광 쪽이 좀 관심을 갖고 또 정부 정책도 있죠. 타이거 일렉, 수산인더스트리, 삼성전기, 셀트리온 추세가 꺾이고 61선까지도 이제 꺾여 내려갈 것 같습니다. 좀만 기다리면. 보통 추세는 21선 추세를 보지 61선 추세는 보질 않아요. 왜냐면 지금 현재 근데 21선 추세를 왜 긋냐 라고 물어보신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갑작스러운 블랙스완에서 떨어지면 단기적으로 21선을 깨지기 너무 쉽고 그 다음 추세는 61선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자, 이 구간이 이제 전저점 부근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살짝 여기 부분에서 반등을 주는데 그렇게 이제 강한 반등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미국의 이제 생물보안법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시장만 바뀌면 충분히 금방 올라올 수 있는 종목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꼽을 수 있죠. 한국전력은 추세 깨졌다고 전에 말씀드렸고,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아직은 이제 이런 구간은 전저점 부근. 자, 그 부분에서 살짝 반등을 주는데 반등하는 모습이 영 좋지는 않습니다. 힘도 없고 중요한 게 거래량까지 죽고 있어요. 살짝 더 빠질 수 있지만 이 구간에서는 그래도 버티는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모니키, NC, HPSP, HMM 마찬가지. 자, 노르페인트 같은 경우는 한번 복구할 수 있는 기회를 줬죠. 우리가 이제 관심 종목 넣었을 때가 이 구간이고, 자, 매도 금지 구간에서 버텼더니 한번 올라왔어요. 이럴 때는 어떤 구간이다? 비중 축소하는 구간. 현재 시장이 많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뭐 크게 걱정할 구간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상승할 때마다 현금 확보는 중요하고 상승 시마다 반등 시마다 비중 축소는 맞습니다. 현재 이제 미국의 이제 사은펀드 이 문제가 좀 불거지고 있어요. 이게 좀 굉장히 좀 심각하게 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걸 좀 유심히 좀 관찰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